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두고 지난해와 달리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떨어질 거란 전망이 연구기관에서 나왔네요. 네, 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집값 전망을 내놨는데요. 계속해서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전체적으로 연간 1.8% 하락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사실 1분기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는 집값 하락세가 0.5%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좀 더 커질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하반기에 오르지도 않겠지만 추가 하락세가 나타나지도 않는 정체되는 모습이 보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의 하락세가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연간 3% 하락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올해 상반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을 때와의 차이를 좀 찾아보면요. 당시 친절한 경제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올해 전국 집값에 대해 예측하고 있는 하락폭이 그때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8개월 전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2% 하락할 걸로 전망했는데 그게 1.8%로 하락폭 전망은 소폭 줄인 겁니다. 네, 비수도권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입니다. 수도권 하락세가 좀 잦아들 걸로 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선 계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네요. 네.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상반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나라에서 내주는 정책 금융이 5조 2천억 원 정도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렇게 유입되는 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집값이 절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꼽혔습니다. 수출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내수 소비는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죠. 1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질 소득, 물가까지 감안했을 때의 소득이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집계를 친절한 경제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부터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올해 내내 같이 내려갈 거란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봤습니다. 네, 전월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셋값이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하반기에는 이 오르는 폭이 훨씬 클 걸로 전망된다고요. 네, 전세가가 지난 4월까지는 전국적으로 0.2%가 오른 수준이었는데 하반기 안에 2.8% 추가 상승하면서 올해 연간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새 집이 많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전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사지 않으려면 있을 곳, 지낼 곳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좀 더 떨어지는 추세인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습니다. 네, 문제는 전세 사기 같은 문제들로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로만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더 튀어오를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해 11월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치를 찍고 좀 감소하는 듯 했던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율이 3월부터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는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는 더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지금 5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특히 4년 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 발생했던 전세 계약들의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는 전세가를 좀 더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와 오피스텔은 월세 수요만 많이 늘면서 올해 1분기에 수도권 소형 빌라의 월세 비중 54.1%였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역전세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줄면서 보증금 시세가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연립과 다세대 전세 거래 중에서 46%가 역전세였다고 직방이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쪽은 가격 상승을, 아파트가 아닌 주거들은 역전세를 주의해야 하는 이원화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전세가 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강서구의 이 빌라는 지난달 약 6천만 원이 내린 1억 6천 1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빌라 전세 보증 기준을 기존 공시가 150%에서 126%로 강화했기 때문인데 공시가격인 1억 2,800만 원에 126%를 곱한 1억 6,100만 원 한도에 딱 맞춰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은 기피하다 보니 끝자리가 100만 원대로 끊어지는 빌라 전세 매물이 많습니다. 모든 빌라들이 시세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계별로 내렸으면 임대인들도 준비를 하고 이런 대처를 할 텐데 서울 중랑구의 이 빌라 역시 126% 룰 충족을 위해 2년 전 2억 3천만 원이던 전세금이 최근 약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대신 더 받지 못하는 전세금은 월세로 돌려 세입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공시가 보증 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의 정부 대책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빌라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빌라 기피는 52주 연속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식간에 낮춰버리니까 정상적인 임대인들이 갑자기 이제 어려워진 거죠. 잘 굴러가던 임대차 시장이 한꺼번에 붕괴돼 버린 거예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감정가로도 할 수 있고 공시가격의 126%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로 이렇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보증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세시장 안정책을 준비 중인데 감정평가 방식은 과거 일부 전세 사기 세력이 부풀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보증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재현입니다. 준공 2년 차를 맞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역세권 입지에도 120호실 중 약 75%가 미분양으로 추정됩니다. 자금을 조달 못한 시행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 것들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기가 너무 길었고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투자 상품으로서. 강남역 인근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준공 100일도 되지 않아 통째로 공매로 나왔는데 청약에서도 전 가구가 미달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정말 잘 됐죠. 하루 만에 다 분양되는 거 제가 많이 놀랬는데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나와가지고 분양가를 너무 많이 올렸더라고요. 올해 1분기 전국의 주택 거래 4건 중 3건이 아파트로 비아파트 비중은 2006년 조사 이후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 실현보다 임대차 등을 활용한 월세 수익형 상품인데 임차 수요가 감소하고 신규 투자의 매력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을 수 있고요. 정부가 올해 초 소형 주택의 주택수 제외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신축에 한정된 혜택과 높아진 전세 보증보험 문턱으로 효과는 미약합니다. 자기는 전세금 더 주고 싶은데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안 된다. 나머지를 어쩔 수 없이 월세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올해 오피스텔 매매량은 2년 전 대비 43% 급감했는데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수도권의 경우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의 2배를 넘기며 월세 위주 재편이 뚜렷합니다. 주거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서민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재현입니다. 분양이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8억,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1억 수준으로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높습니다. 7월 후분양 예정인 서초구의 이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는데도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천만 원 중반대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84제곱미터는 20억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만원 매덕 수입을 어떻게 벌어? 우리 옛날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또 차근차근 늘려갔는데 지금은 시작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난해 초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800만 원대로 뛰어올랐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3,891만 원,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7%나 급등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는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 탓으로 최근 3년간 시멘트와 골재는 각각 42%, 37% 뛰었습니다. 미중 갈등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들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도 사실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여기에 내년부터 에너지 자립률 15% 수준을 의무화하는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규제와 층간소음 기준 상향 등도 추가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실 대처 방안은 없는 실정이에요. 태양광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벽면에다가 이제 그걸 붙여야 되는데 그럼 효율도 많이 떨어질 거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매매가를 뛰어넘는 높은 분양가에 전세가 상승 영향까지 겹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까지 하락했습니다. SBS 이효건입니다.